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독서의 원리 중에 독서 발달 단계, 표현 단계 및 창조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 내용이죠. 총 독서 발달계 5단계 중에서 인지 단계와 사고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지 단계는 어떤 내용이다? 바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사고 단계는 뭐다? 책의 내용을 소화시키는 단계이다. 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죠. 수많은 2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어떤 것은 내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선별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필요한 정보들을 기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다? 내 삶의 그 가공된 정보들을 내 삶과 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책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먼저 책과 친해지는 것, 그죠? 그리고 친해졌다면 책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알아가는 인지 단계, 그리고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고 단계, 그리고 이것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표현한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마지막인 창조 단계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독서 발달 단계 중 표현 단계 및 창조 단계입니다. 표현 단계는 인지하고 사고한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도 보듯이 여러분들이 책에서 알게 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책을 읽으면서 일어난 수많은 정보, 사고의 결과물들은 머릿속에서 뭉게구름처럼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글로서 쓰기 위해서는 그 뭉게구름처럼 일어난 생각들, 정보들을 조금 더 이렇게 클리어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명확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표현 단계죠. 그리고 창조 단계는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2009년 교육 개정의 목표는요, 창의적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2015년 교육 개정, 16년 후에 교육 개정의 목표는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게 뭐죠? 결국은 뭐죠? 창의력이죠. 그래서 창의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창의적 인재가 된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책을 읽어서는 창의적 인재가 되기가 쉽지 않죠. 자, 표현 단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죠.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와 사고의 것도 구체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숙달하신다면 이런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즉 자기 표현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와 사고의 구체화, 그리고 의사소통도 늘어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죠. 이 능력을 키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보일 뿐입니다. 많이 아는데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책상물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지는 못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하다 그래도 뭔가 말로써, 글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표현력은요, 상중하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자, 하는요, 표현을 하는 자신감입니다. 말을 정말 자신감 있게 하고 글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요, 분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표현 능력은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보성이죠. 표현의 단계의 중은요, 정보성, 다시 말해서 상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을 열심히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내용은 별 볼 일이 없어. 정보성이 부족하죠.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쓴 글이 와 신선한데? 와 괜찮은데? 야 이런 생각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현 수준은 중입니다.
근데 뭐 그런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 말도 사실은 좀 중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서 뭐 모임을 진행하면서 여러 군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시켜보면은 중으로 가지 못,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으로 못 가고 하에 머무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죠.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인가요? 선생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뭔가요? 이야기하면 본인도 잘 몰라. 그러니까 본인도 핵심을 모르고 그냥 나열식으로 확 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표현당의 상이라는 것은 가독성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 글을 읽어보면 명료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현 능력은 상입니다. 이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 토론과 그리고 글쓰기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하에서 중까지는 어떻게 정도 되지만 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남다른 공부나 아니면 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자, 창조단계입니다. 창조의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창조라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론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인간의 창조죠. 그래서 정보를 가감을 통한 어떤 변형, 그리고 정보의 재해석과 재구성, 이 모든 것이 뭐다? 바로 창조 활동이고 창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 요소 있죠. 바로 뭐다?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지식과 지능입니다. 지식은 어떤 거죠? 바로 창조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 부분이고, 지능이라는 부분은 지식을,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가감하고 변형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지능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은 뭐다? 사고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함량하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바로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창조의 어떤 수준이죠. 여러분들이 정보에 가감을 할 수 있다면 창조의 수준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읽었어요, 한 권을. 그럼 읽고 나서 좋은 내용이 있어. 그것을 내 생활에 그냥 가감하는 거죠. 더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이래서 뭔가 내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의 창조는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뀌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끝없이 재창조되는 어떤 대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뭔가 똑같은 이름을 불려져 있지만 똑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관, 지식, 사회적 위치 뭐 등등이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창조되고 새롭게 계속 재창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창조 수준은 하다. 그리고 중은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보의 재해석이라 그러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기존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언가 다른 걸로서 만드는 거죠. 종이는 뭐죠? 당연히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어떤 그런 페이퍼죠. 근데 그것이 컵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공작의 대상이 됐어요. 그게 뭐죠? 대상의 재해석이죠. 광부들의 천이, 질긴 천이 바지가 되고요. 제가 광부의 천이 아니고 광산에 있던 그 천막천 있잖아요. 천막천이 광부들이 입는 바지로 나아가고요. 그 바지가 청바지로 발전하고 청바지가 또 패션의 아이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천막천이 재해석된 거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정보를 재해석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창조는 중이죠. 상은 뭘까요? 새로운 정보들을 융합하는 거죠. 중이 그 정보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상이라는 것, 상의 어떤 정보의 재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정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의 재구성 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창조 능력이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이 아이폰이죠. 아이폰은
터치 스크린, 그리고 뭐 인터넷, 게임, mp3, 뭐 다양한 정보들, 각각의 정보들을 정말 독특한 그 스티븐 잡스의 어떤 사고력으로 융합한 결과물이죠. 사회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경제에서 그런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책만 많이 읽어서 될까요? 아니죠. 체계적인 발단 단계가 숙달이 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성 단계, 인지 단계, 사고 단계, 표현 단계가 돼야지만 이런 창조 단계가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 없이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재들은 주로 천재거나 운이 좋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천재거나 운이 좋다면 뭐 이런 단계 없이 그냥 바로 창의적 인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보통 사람이거나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창조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만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은 독서 발달 단계 5개 중에서 표현 단계와 창조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책과 친밀성, 책과 친해지는 단계, 그리고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책의 내용 파악한 정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의 원리 두 번째 이야기인 독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